가치 사슬에 대한 내용들을 쓸 수 있게끔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역시나 흐름적으로 좀 끌고 가면 아까 제가 그 경영의 원리라는 것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의 절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영을 잘한다는 것은 인풋과 아웃풋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얘가 더 크다는 것은 여기서 뭔가가 생겨났다란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그걸 마이클 포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프로세스에서는 가치가 창출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러한 가치를 창출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뭘 했을까요? 활동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활동이 마이클 포터의 관점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두 가지가 되냐면, 가치 창출을 위해서 활동을 했는데 이 활동이 가치 창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을 지원적 활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을 본원적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 일단 잡고 가면, 가치 사슬에 대해서 답안지를 쓰신다면 가치 사슬은 가치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본원적 활동과 가치 창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지원적 활동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본원적 활동과 지원적 활동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원적 활동과 지원적 활동에 대한 목차 잡은 다음에 그 밑에서 세부적인 활동들에 대한 명칭 작성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간략한 개념들 서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답안 작성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당연히 뭐가 정리돼야 될까요? 마이클 포터 관점에서의 지원적 활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본원적 활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만 답안 작성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이쪽은요, 사실 외우시기보다는 좀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건 이해시켜 드릴 거예요. 근데 이쪽은 어쩔 수 없이 좀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외우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마이클 포터가 이야기하는 지원적 활동은 모두 4가지가 되고, 그 4가지가 바로 뭐냐면 기업의 하부 구조,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것이 있고요. 인적 자원 관리, 연구 또는 기술 개발, 마지막으로 프로큐어먼트, 구입 또는 조달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본원적 활동은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냐면, 이 본원적 활동은 가치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이유 때문에 순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어떤 말씀 드리고 있냐면, 사실 이것 때문에 좀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긴 하는데, 마이클 포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본원적 활동은 모두 5가지고요. 그 5가지를 답안지로 작성하실 때 지원적 활동은 그냥 떠오르는 순서대로 써도 상관없으신데요. 본원적 활동은 가급적이면 순서대로 작성을 좀 하셔야 되고, 요걸 빌미로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역시나 이건 역시 그 본원적 활동 5가지가 목차로 잡아지면 각각에 대한 개념적인 서술을 하셔야 되니까 그 서술까지 염두에 둔 상태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보면 이 본원적 활동은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과정이 순서대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다면 본원적 활동의 출발은 어디가 될 거냐면 자원이 될 겁니다. 근데 기업은 이 자원을 어디에 가지고 있을까요? 어디에 가지고 있을까요? 창고에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자원을 뭐 할 거냐면 만들 거거든요. 근데 만드는 건 어디서 할까요? 공장에서 할 거예요. 지금 어떤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냐면, 자원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와 생산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가 물리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떤 활동이 와 주어야 될까요?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자원을 생산 장소까지 이동시키는 활동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름 붙여주냐면 인바운드 로지스틱스, 우리말로 내부 물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원이 생산 장소까지 이동이 됐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되는 걸까요? 만들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걸 우리는 생산 운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만들었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될까요? 팔아야죠. 근데 만드는 건 공장에서 만들겠지만 판매도 공장에서 하는 건 아닐 거예요. 판매는 매장에서 할 거니까 역시나 생산 장소에서 만들어진 가치를 판매 장소까지 이동시키는 활동이 필요할 거고, 그걸 우리는 아웃바운드 로지스틱스, 우리말로 번역하면 외부 물류 정도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가치가 판매 장소까지 이동이 됐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될까? 팔면 돼요. 그리고 그걸 마이클 포터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판매 및 마케팅, 세일즈 앤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판매와 마케팅의 개념 차이 정리하셨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을까요? 판매는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마케팅은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판매 및 마케팅 활동이 될 거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가치가 누구에게 전달될 거냐면 고객,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겠죠. 근데 그 순간 이제 기업은 모든 걸 털어버릴까요? 그렇지 않죠. 그 뒤에도 뭔가 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프터 세일즈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마이클 포터의 본원적 활동 5가지는 내부 물류, 생산, 운영, 외부 물류, 판매 및 마케팅, 사후 서비스라고 이야기하는 5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말씀드린 이 5가지 용어만 떠올리시면 사실 순서대로 쓰는 건 어렵지 않으세요, 사실요. 그리고 역시 설명드린 과정에서 각각에 대한 개념 간단하게 잡아드렸으니까 그 느낌 가지고 서술하시면 되시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답안 작성 때문에 한 가지만 조심하실 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칠판상으로 보시면 지원적 활동의 4가지, 본원적 활동의 5가지를 적어드리고 있긴 한데, 대충 보시면 그냥 느낌상으로 지원적 활동과 본원적 활동이 나눠지긴 하죠. 근데 분명히 조금 의구심이 생기는 활동 하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리고 그게 뭐라고 예상이 되냐면 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입, 조달, 왠지 이쪽으로 가야만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원적 활동으로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이유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입, 조달 장성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교재 21페이지 잠깐 보세요. 교재 21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림 하나 들어가 있고, 그 그림 보시게 되면 지원적 활동이라는 것은 전체 과정에 필요한 활동이라고 하는 거고, 본원적 활동이라는 것은 순서대로 가는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어떤 얘기를 의미하는 거냐면, 뭔가 구입하고 조달한다고 했을 때 생산 목적상으로 원자재를 구입하고 조달한다면 이건 본원적인 의미일까요? 지원적인 의미일까요? 본원적인 의미가 돼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자재를 구입하거나 조달한다는 것은 본원적 활동에 해당하는 겁니다. 내부 물류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원적 활동은 공통적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도대체 여기서 얘기하는 구입 조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특정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본원적 활동 전체 과정에 필요한,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거나 조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게 바로 지원적 활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얘네들이 소목차로 잡아준 다음에 각각에 대한 개념을 쓰실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꼭 써야 되는 표현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거고, 교재 22페이지 보세요. 교재 22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원적 활동에 대해서 블라블라 하면서 제목 들어가 있고 그 뒤에 설명 한 줄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맨 마지막에 구입 조달 들어가 있고요. 그 구입 조달에 대한 설명 뒤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꼭 쓰셔야 되는 표현은 뭘까요? 예, 기업의 특정 부분에 국한되지 않은 그 표현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표현이 들어가지 않으면 출제자가 감점할 가능성이 생겨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특정 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원자재를 구입하거나 조달하는 것은 지원적 활동이 아니에요. 그건 본원적 활동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서 지원적 활동이라는 것의 구입, 조달은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구입, 조달을 의미하기 때문에 답안지를 서술하실 때 구입, 조달은 그냥 원자재를 구입하거나 조달한다는 느낌으로 쓰시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구입, 조달에 대한 답안을 서술하실 때는
특정 부분에 국한되지 않은 이란 표현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가치 사슬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전부 다 드렸고요.